액션 장르의 열혈 팬으로서 수많은 액션 영화와 TV 드라마를 보면서 자주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극장용 영화보다 상대적으로 긴 호흡과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TV 시리즈는 액션을 다룬 부분에서 분명 영화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과연 TV 시리즈가 지향해야 하는 효과적인 액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퍼니셔의 액션 장면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션 하면 맨손 격투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비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다뤄지는 액션이 맨손 격투일 텐데요. 퍼니셔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는 액션 장면을 함께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 프랭크가 CIA 에이전트와 1대1 격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촬영의 테이크가 길고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서 누가 누구를 때리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항상 때리고 맞고 부딪히는 타격 지점을 편집 기술로 페이크하지 않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편집적인 부분에서도 단순히 여러 각도에서 찍은 화면을 빠르게 이어붙인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집 외부에서 촬영한 장면으로 소리가 잠시 사라지는 지점들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결투 장면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다 커지는 효과로 인해서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등장하는 대규모의 격투 장면이 아니더라도 타격의 임팩트와 긴장감만 잘 살려낼 수 있다면 패스함 부럽지 않은 충분한 액션 장면으로서 제 몫을 다하게 됩니다. 퍼니셔의 첫 번째 에피소드의 마지막에는 주인공 프랭크가 해머를 들고 등장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면도 잠깐 보고 나서 이어가겠습니다. 액션 시퀀스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이 액션을 위해서 이전에 깔아놓은 밑밥이 밑밥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전 설정들이 이 장면의 파괴력을 배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주인공 프랭크는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인부들이 시비를 걸어와도 이렇게 해머를 꽉 쥐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You don't want me for an enemy, man. 뭔가 폭발할 것처럼 긴장감을 끌어올렸다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여러 번 등장했었는데요. 이렇게 맥이 풀리는 장면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이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액션을 위해서 단숨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을 차츰 고조시켜 나가는 방법이 영화보다 상대적으로 긴 호흡을 가진 TV 드라마의 장점을 잘 살려낸 액션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장면의 핵심은 설마 했던 이 남자의 폭력성을 끝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설마 진짜로 내려칠까 하면 이렇게 거침없이, 설마 얼굴도 때릴까 하면 또 어김없이, 화려하고 현란한 격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긴장감을 한 번에 폭발시키면서 단순히 액션만을 위한 액션이 아니라 퍼니셔로 불리는 이 남자의 캐릭터를 단번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Take the money. Take the money, man. You don't have to kill me over this. What are you gonna do? I'm gonna find a home for this. 해병대 엘리트 전사였던 주인공답게 퍼니셔는 다양한 전투 시퀀스가 등장합니다. 사실 제작비가 많지 않은 TV 드라마의 특성상 대규모 전투씬을 담아내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을 텐데요. 퍼니셔는 다양한 설정과 기획을 통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주인공이 아프가니스탄의 침투 작전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대규모 전투의 한복판을 묘사해야 하는 장면이지만 실질적으로 폭발이나 전투 장면 자체를 보여주진 않고 이미 열세에 몰린 이후의 상황으로 시작되면서 그동안의 대규모 전투를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의 핵심은 액션 자체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살아남는 주인공의 절박함이기 때문에 탈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혼자서 적진에 침투하는 장면을 주된 액션으로 구성해서 최소한의 제작비로도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간 전투 장면에서는 연막탄으로 가려진 제한된 시야에 총기의 레이저 포인트를 강조하는 구성으로 총성 한 발 없이도 긴장감 있는 장면을 담아냈고요. 대낮에 산속에서 펼쳐지는 전투는 이를 지켜보는 지휘본부의 모니터, 또 하늘에서 감시하는 드론의 시선을 활용해서 1인칭 게임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으로 구성한 것도 제작비의 절감과 더불어서 현장감을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TV 시리즈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아마도 대규모 폭발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설픈 CG를 쓰자면 현실감이 떨어지고 대규모 폭발을 실제로 만들자면 촬영의 위험성이나 제작비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지금 보신 장면처럼 일반인이 촬영한 후티지 영상의 포맷을 빌려와서 적은 규모의 폭발로도 현장감을 충분히 살려내고 있고요. 이렇게 폭발 자체가 아닌 연기와 잔해만을 보여줌으로써 최소한의 컴퓨터 그래픽 효과로도 대규모 폭발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효과적인 폭발 장면은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장면의 스케일과 그 폭발하는 시점의 의외성이죠. And you really think that's possible? I have to, Karen. 퍼니셔는 이 시점의 의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보신 장면을 담아낸 에피소드 10편은 아주 독특한 구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겪은 4명의 주인공들이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당시의 상황을 경찰에게 진술하는 구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That's what he said? Or he told you that he went for help? Well, that is total unadulterated bullshit. 실질적으로 폭발은 한 번뿐이었지만 이것이 각기 다른 시각으로 여러 번 보여지는 구성이죠. And you really think that's possible? I have to, Karen. 가끔 제작비를 많이 투입한 폭발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감독의 심정을 10분 이해하면서도 저렇게까지 강조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퍼니셔의 경우는 단순히 장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겪은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기억한다는 기획적인 요소가 첨가되면서 한 번의 폭발 장면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참신한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퍼니셔의 액션을 칭찬하는 이유는 액션으로 가득한 드라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액션을 남발하지 않는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TV 시리즈의 중심은 액션보다는 서사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서 임팩트로 사용되는 액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쁜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처단자, 퍼니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13편의 에피소드 전체의 러닝타임 중에서 액션 시퀀스는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끝장을 보고야만은 퍼니셔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충분히 살려서 액션의 화려함보다는 폭력의 표현 수위를 훨씬 높인 부분도 퍼니셔의 액션이 돋보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퍼니셔는 마블의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블의 세계관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외전격의 드라마입니다. 물론 줄거리 자체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마블의 슈퍼히어로 시리즈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을 다룬 드라마라 생각하시고 퍼니셔를 보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